푸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3 그 45번째 시간입니다. 좀 짧게 끝내야 되겠네요. 일단 45번째 45강은 독도와 간도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도. 일본 어민들이 개항 이후에 우리는 독도에 대해서 쇄환 정책 또는 공도 정책이라고 하죠. 섬을 비우고 관리만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데 울릉도하고 독도 인근 지역이 황금어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어민들이 불법적으로 자주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수풀이 굉장히 울창하죠, 나무들이. 그래서 이 원시림들을 이용해서 배를 만들기도 하고 일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불법적으로 활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일본 측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정책으로 전환합니다. 방치하는 게 아니라 개척하는 정책으로. 일본도 결국 확인해 본 결과 자기 나라 땅이 아니라는 걸 확인해 주죠. 그래서 태정관 지령이라는 걸 발표해서 울릉도와 독도 두 개 섬이 자국의 영토가 아니니 일본인들은 거기서 철수해라 라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고종 같은 경우에는 1883년에 여러분 김옥균 잘 아시죠? 개화파의 우두머리였던 김옥균. 이 김옥균에게 동남제해 개척사, 제해는 제도라고 해야겠네, 섬이니까. 동남제도 개척사라고 하는 관직을 줍니다. 동남해안의 그 제도, 모두 제자, 섬들에 대해서 개척하는 사신, 관리라는 뜻이겠죠. 김옥균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런 섬들을 개척하고 해양업, 해운업 같은 걸 어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네 역할을 한번 10분 발휘해 봐라, 이런 의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김옥균 같은 경우도 이제 울릉도와 독도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울릉도를 중심으로 개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 정부는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공포합니다.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관보에 실습니다. 관보에 뭐라고 실었느냐?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승격시키고 그 울릉도 섬에 속해 있는 섬들로 송도와 죽도 그리고 독도를 석도라는 이름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거죠. 돌석자 아닙니까? 돌섬이란 뜻이죠. 석도라는 이름으로 관할하게 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러일 전쟁 기간 중에 울릉도하고 독도가 얼마나 군사적으로 중요한지 확인하게 되죠. 특히 이 지역에 보루까지 전망대까지 설치하고 전선을 연결해가지고 전신선을 연결해가지고 긴급하게 연락을 취하죠. 특히 이 독도가 얼마나 군사적으로 중요한지는 러일 전쟁이 끝나는 마지막 장소가 바로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독도 인근 해상에서 항복을 하게 되거든요. 얼마만큼 중요한지 아시겠죠? 확인됐습니다. 확인이 되는 거죠. 일본은 러일 전쟁 기간 중에 이제 시마네현 고시라는 것을 글로 써봐야겠네요. 시마네현 고시라는 걸 통해서 독도를 다케시마 죽도라는 이름으로 살짝 편입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좀 재밌는 게요. 재밌다기보다는 얼마나 일본도 독도가 자기 땅이 아니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게 확인되는 일들이 있죠. 독도는 지금은 멸종했지만 이 강치라고 불려지는 바다사자 일종의 사촌벌 되는 녀석이 살던 거주지입니다. 이게 서식지죠.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수산업자 나카이 요자부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강치에 관심을 갖습니다. 강치 가죽을 이용해 가지고 가방도 만들고 핸드백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요. 다양하게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치 가죽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일본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대한제국으로부터
독도 인근, 독도에서 강치를 잡을 수 있는 권리를 자기한테 좀, 자기가 얻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놔달라, 주선해달라라는 걸 일본 정부에 요청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본인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일본 해군과 일본 정부는 그러지 말고, 이 나카이 요사부로에게 그러지 말고, 이 자기들 표현대로 하는 다케시마, 독도를, 우리 땅 독도를 빈 서민, 주인이 없는 무주지니까 일본 영토로 편입시켜달라는 걸 요청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나카이 요자부로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일본에서는 독도를 죽도,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시마네현에 속해 있는 섬으로 새롭게 포함을 시키는 시마네현 고시를 몰래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러일 전쟁 중간에 자국 영토로 편입되는 거죠. 강치를 잡으려고. 자, 이렇게 해서 독도는 일본에게 가장 먼저 빼앗긴 우리 영토가 되었습니다. 간도. 옆에 지도를 보시면 백두산 오른쪽 편, 이쪽 지역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간도라고 불렀고요. 북간도라고 불렀고, 서쪽 지역, 이쪽 지역을 이제 서간도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간도라고 하면 이 지역이 될 텐데요. 이쪽 지역이 될 텐데, 이쪽은 남만주라고 해야겠죠. 백두산에 정계비까지 세워서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국경을 확정 지으려고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백두산 정계비에서 경계를 분명하게 글로 남겼으나 여기에 대한 해석 여부로 여전히 문제가 있었죠. 서쪽은 압록강을 경계로 한다라는 건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라고 했거든요. 토문강. 근데 이 토문강의 위치를 놓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 숭화강의 지류인 도문, 숭화강의 지류인 도문강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토문강을 두만강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이런 해석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백두산 정계비에 제대로 기록을 했으나 여기에 대한 해석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청나라 제국과 청제국과 조선 왕국이 조공 책봉 관계일 때는 그래도 청나라의 중요한 제후국이기 때문에 문제는 되더라도 이걸 가지고 두 나라 사이에서 크게 티격태격하기는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하지만 이제 1897년 조선이 대한제국이 되면서 청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동등한 제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청일전쟁이 끝나고 나서 청나라는 조선에서 손을 뗐으니까요. 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조선은 대한제국은 본격적으로 간도를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땅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실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이범륜을 간도 관리사로 임명해서 간도 지역을 관할하게 합니다. 당시 이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조선인이기 때문에 90% 이상이 조선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대한제국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우리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제가 1909년 청나라와 간도 협약이라는 걸 맺죠.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하얼빈에서 쭉 내려와서 이제 창춘, 그리고 더 내려와서 세냥 등을 연결하는 남만주 철도.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지린까지 연결되는 이 철도 구간, 이 철도 구간에 대해서 일제가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 땅으로 인정해 줘버리는 게 간도 협약인 거죠. 이렇게 해서 간도는 청나라 땅이 됩니다. 물론 국제법상으로 을사늑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우리의 외교권을 대신 행사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간도 협약도 무효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제국도 망해버렸고요. 청나라도 망해버렸습니다. 대한제국을 계승한 나라는 대한민국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나라가 있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간도 문제에 대해서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중국에게 간도는 우리 땅이니 돌려주시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국제법적으로는요, 아무리 자기 영토를 할지라도 50년 동안 남이 무단 점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으면 묵인하고 승인한 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과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은 국경선을 정하는 조중변계조약, 국경선을 확정짓는 조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현재의 국경선이 확정되어 있죠. 중국과 북한 사이에. 그런데 북한이란 나라를 건너뛰고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은 간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간도는 찾아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청나라에게 넘어가게 됐는지 일본의 침략과 연결해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알아둬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짧게 하려고 했는데 12분이나 했네.